네,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에 꺾인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온기가 스며들었는데요. 이번 주엔 미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 공개부터 고용 지표와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죠. 우리 증시가 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은 산타랠리 했는데 결국은 좀 기대감이 이제 꺾였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후 닷새 동안이라든지 신년 하루 이틀 주가가 오른다는 산타랠리는 꺾였는데 그나마 뭐 지난 금요일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나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49.3을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생산, 수입, 수출, 신규 주문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세부 지표들도 잘 나왔고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좀 꺾였거든요.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는 반등을 했는데 고용은 조금 부진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내고 그러면서 증시가 좀 반등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나스닥 다시 강세를 보여서 거의 닷새 동안 작년 계속 하락세였는데 이제 반전을 했는데 자 이제 곧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12월께 당시 FOMC 발표할 때는 점도표,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의 금리나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내년 말까지 2차례 정도 낮출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시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장은 더 매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더 안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건 맞습니다. 물가 반등을 했고, 근데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너무 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말씀하셨듯이 점도표 변화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점도표를 25년 금리 인하를 원래는 4번으로 예상했다가 2번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물가 전망을 24년보다 25년에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들어오면서 점도표도 후퇴했다는 점들이 들어오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25년 중에 한 번밖에 없을 거야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장이 더 매파적으로 가려면 금리 인하가 없거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충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선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심리가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라고 본다면 향후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 있어서도 더 매파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소 좀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12월 FOMC에서 보면은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매파적이었지만 성명서 자체는 11월하고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금은 오히려 좀 비둘기파적인 해석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 해석을 조금 덜 매파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시장에서 올해 금리가 뭐 잘해야 한 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실제로 금리 그 예상이 반영돼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국채잖아요. 맞습니다. 10년짜리가 뭐 지금 4.6%가 계속 넘나든다면서 이건 굉장히 높은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공행진은 하는 게 맞죠. 지금 금리 인하를 이렇게 했는데도 고점권이라는 거죠. 직전 고점이 한 4.9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4.7 그리고 지금 고점이 4.6이거든요. 따져보시면 4.9, 4.7, 4.6, 0.3%포인트밖에 안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고점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채권물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이 다소 매파적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다라는 걸 해석할 수도 있겠죠.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 반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2%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GDP 성장률이 좀 채권물린 고공행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이 고점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점이다. 더 다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고점이 4.9, 4.7이었으면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다거나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애틀랜타 연은에 가시면 예. GDP 나우라고 있습니다. GDP 나오요. 예, 그게 3.2까지 전망됐던 게, 그러니까 4분기 전망, GDP 성장 전망이 3.2까지 전망됐던 게 지금 2.4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최근 연준의 스탠스가 다소 매파적으로 움직인 것은 물가 때문이거든요. 근데 12월 물가를 보면은 다소 좀 둔화된다라는 예상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월, 2월 지나면 물가 레벨은 더 낮아질 거고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금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지 예. 여기서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그 국채금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해 뭐 네. 고작해 한 번 내린다면 네. 설령 채권 금리가 내림 쪽으로 가더라도 내려가는 폭은 거의 뭐 너무 약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좀 지금 레벨보다는 좀 둔화되게 된다면 경기에 따른 채권금리 하향 안정세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라면 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거꾸로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채권 투자하기는 그러면 지금이 조금 괜찮은 시점이라고 네. 볼 수 있나요? 저희는 채권 투자 지금 매수 흐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4.8, 4.9, 5 이렇게 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4.6%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고려하셔도 매력적인 레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날 약하게 좀 출발해서 네. 경제 불확실성에도 하지만 바로 금요일 네. 또 오늘 네.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무슨 홀짝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홀수에는 상승. 네. 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말입니까 이런 게? 그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해 안 좋으면 한 해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 뭐 홀수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년도에 안 좋았으면 그 다음에는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2024년에 코스피가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하반기에 너무 못했거든요. 예. 8월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글로벌 꼴찌입니다.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면서 8월 글로벌 이후로 꼴찌. 보면? 네, 8월 이후로만 보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질까, 더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저희는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통과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6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코스피가. 연속? 예. 네,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2000년 IT 버블 때,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위기 때만 6개월 연속 떨어졌지 네.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 다 12개월 수익률이 30에서 40% 기록했습니다. 6개월 떨어졌지만 네. 곧바로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12개월 정도로 본다면 1년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그림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기 상황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6개월째 하락했을 때 12월 달에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좀 불안정했던 흐름이라서 저희는 지금은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들, 그러니까 8월 이후 악재란 악재들은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 네. 그리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 네. 반도체 업황 불안, 실적 불안,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예. 뭐 더 들려면 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이 변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 더 나빠지거나 더 강해지지 않는 한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악재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완화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 가능한데 이 작년에만 해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 비상계엄 탄핵 12월 3일이 터지기 전에도 네.
뭔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왜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을 좀 하반기 좀 맞습니다. 하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당초 생각했던 것과 좀 시장이 더 달리 나빠진 것은 어떤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나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조금 더 안 좋았고요. 아, 반도체 업황 전망이.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 좀 진정될 거라고 봤는데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도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권에 있는 그림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갑자기 들어왔죠. 연준. 저희는 기본적으로 25년에는 예. 3번에서 4번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점도표를 2번까지 후퇴시키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가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그날 생각을 해보시면 12월 3일 코스피 종가는 2,500이었습니다. 2,500 종가. 네. 아마 거기서 별일 없었으면 좀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원달러 환율도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때도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1,430원으로 튀었고요. 이제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했다 싶으니까 이때는 또 달러가 106까지 떨어졌더니 109까지 올라오면서 달러 또 지수가 올라가면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예.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은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 이런 흐름들이 아마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코스피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네. 좋다 그러는데 지금도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네, 하향 조정되고 하향 있습니다. 조정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하향이 조정된다 그러면 뭔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 이걸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대치가 바닥이라면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들어왔거든요.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좋고요. 작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늘었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주가 레벨에서 더 빠지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는 그림들. 단적인 예로 예. 어떤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 쇼크가 반등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단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세게 올라가긴 할 텐데 네. 지금 최근 들리는 소식으로는 4분기 실적 전망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8조 5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8조 5천. 네, 최근 나오는 전망치로는 7조 때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떨어져요? 네. 영업이익이?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 정도면은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동력이 될 수 있겠고 또 예. CES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최근 잘 나온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예.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을 7조 6천억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예상을 네. 했는데 막상 그게 공개가 딱 공식 발표되더라면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네. 좀 안도할 수 있다. 네. 그 다음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도 그렇게 개선 전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체된다라는 전망들을 정체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네. 지금 여러 가지 가정에서 중국 경기가 나쁘다라는 가정을 일단은 다들 깔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 수출도 늘어나고 중국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요. 예. 중국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 그래요? 소매 판매라든지 유동성 지표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경기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한다. 여기에다가 1월 말에 있을 춘절 소비가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네. 조금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이겠죠. 환율 레벨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불안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출주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2월 달 수출만 놓고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6.6% 전년 대비 6.6%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원화 기준으로 하면 21% 증가했습니다.
21%. 네. 환율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면 주가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이제 기대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조금 수출 효과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지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또 다른 혹시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조금 긍정적인 변화, 변수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들 나쁘게 생각하시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워낙 불확실한 네,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하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의 발언들이 굉장히 세게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관세 부과한다.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하고 중국에도 관세 부과한다. IRA 법안 폐지할 거다. 이민자들 다 쫓아낸다. 불법 그리고 이민자들. 반도체 보조금 줄이거나 없앤다.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불안감들 그리고 공포 심리는 시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데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책의 속도와 강도, 그러니까 정책 시행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지금의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이 조금 이 정도 속도는 아니네, 이 정도 강도는 아니네. 특히 관세 같은 경우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상대방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협상을 하는 건데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할 때 한 번에 20%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3, 5, 7, 9 이렇게 조금씩 올리다가 또 협상이 잘 되면 관세를 인하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 카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막 한 번에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돌아선다면 뭐라 그럴까 좀 앞서간다, 주도한다. 좀 어떤 것이고 투자자들은 좀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될까요? 일단은 2,600 이상까지는 낙폭과대주겠죠. 낙폭이 많이 떨어진.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월 10일 고점이 낙폭과대주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였으니까요. 낙폭과대주.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꼽힐 수 있는 게 많이들 2차전지. 2차전지도 낙폭과대주인가요? 엄청나게 낙폭과대주죠.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을 보면은 자동차. 이런 업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도 좀 단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